수영 바로 시작해줘야 돼. 저번 중간 발표 시간에 저희가 이 DORDFI라는 그 모듈을 가지고 저희가 어디까지 했었냐면은 그 원리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하고 그 이미지 샘플을 갖다가 흑백에서 컬러로 변환을 하는 시연까지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는 이론의 중추로 이게 돌아가는데, 일단 이미지를 생성하는 생성자하고 그 모조된 이미지하고 진짜 이미지를 비교 분석해서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을 해내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따로 훈련을 시킵니다. 개별적으로 훈련을 시키는데, 생성기가 생성한 모조 이미지를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에게 던져주면은 얘가 유사도가 얼마다 이렇게 계측을 하고 그거를 손실 함수에 넣어서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두 개의 신경망이 학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대적 신경망이 사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환경 설정을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한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었죠. 그러면 좀 방법론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DOD 파일 8 모듈에서는 이 생성적 적대 신경망 중에서도 이 노겐이라는 게 사용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이 노겐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가 구글링을 수도 없이 많이 해봤는데 등장하는 그 페이지가 별로 없어요. 일단 이 DOD 파일 GitHub 리포에 업로드한 사람이 이게 이름이 제이슨 젠틱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한번 언급한 거하고 어디였냐, 우크라이나 가톨릭 대학교의 베이로만이라는 사람이 작성한 논문에서 또 한번 등장을 했고요. 뭐 더 자세히는 찾아보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아무튼 나온 지 얼마 안 된 방식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노겐이라는 게 그래서 대체 뭐냐, 일단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미지 생성과 그 판독을 구성을 할 때 그 처음부터 랜덤하게 생성된 이미지를 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에는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얘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생성자를 미리 트레이닝을 시켜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perceptual loss function, 인식 손실 함수 같은 거를 사용하거나 뭐 다른 함수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평균, 제곱 평균 오차 같은 손실 함수를 적용을 해서 미리 생성자를 훈련을 시켜 놓은 다음에 약간 향상된 품질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훈련을 시키게 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걸 패스트 AI에서 만들어놓은 리포지토리를 이용해서 살짝 보여드리면, 일단 이게 무슨 과정이냐면 그 학습할 데이터를 크기를 줄여서 최적화를 시키는 과정이고요. 여기 보시면 픽셀 수가 엄청 작게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일단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생성자에다 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손실 함수에 넣어서 최적화를 시켜주는 과정이고, 약간 학습률에 따라서 얼마나 손실이 최적화가 잘 되는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을 학습률을 찾아내는 과정이 이 그래프로 표현이 되었고요. 그래서 뭐 10회 시행을 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생성자를 만들어주고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에다가 넣어가지고 비교를 해주면 고양이 얼굴이 점점 정확해지죠. 그래서 완성된 결과물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지가 뭐냐면 이렇게 크래피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픽셀을 수를 강제로 줄여서 뭉뚱그려진 사진으로부터 이렇게 정확한 사진을 다시 뽑아내는 것처럼 흉내를 낼 수 있는 녀석을 미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유사도를 비교하는 걸 시작하면 최적화를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존 생성적 적대 신경망에 비교해서 노겐이 갖는 이점이 무엇이냐면은 일단 이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이미지의 데이터를 다 긁어모아가지고 거의 3일, 5일 동안 계속 계산해 돌려야 돼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란을 하나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이제 1일 미만 그 실제 예시로 나온 시간에서는 21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 중에 20시간 만에 이제 기존의 컨벤셔널한 뭐 손실함수 원래 있던 것들로 제너레이터를 훈련을 시키는 시간이 20시간이고 실제로 생성적 적대 신경망으로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하고 제너레이터를 대결을 붙이는 거죠. 거기에 소요된 시간은 21시간 중에 1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넷 데이터에서 전체 중에서 1에서 3%만 뽑아서 훈련을 시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이즈 제거라고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디오디파이의 초기 버전을 보면은 이 노겐이라는 그 새로운 모델이 도입이 안 된 상태에서 막 개발했었어요. 그래서 초기 결과물을 보면은 이 1927년에 나오는 이 영화를 복원한 모습인데 여기 옷을 보시면 색이 일정하지가 않고 막 빨개졌다가 파래졌다가 하면서 노이즈가 생기죠. 그런데 이제 노겐을 이용해서 이러한 노이즈를 상당히 잡아낸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방식이 이 자기 집중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 이 논문을 살짝 읽어보려고 했는데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문적인 선형 해석을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체를 알 필요는 없고 변수 사이의 관계만 살짝 알아가면 돼요. 그래서 요지가 뭐냐면 일단 이미지를 인식을 하고 특장점을 잡아내서 레이어로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매트릭스에다 딱 집어넣으면 그 구역마다 어떤 특징이 있고 뭘 살리고 어떻게 분류를 할지 그런 것들이 텐서로서 표현이 되고 그것들을 이제 합을 해서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마다 특성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은 픽셀을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정을 하는 게 원래 방식인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역끼리의 특성을 비교하면서 그 처음에는 옆에 있는 것들끼리 비교를 했다가 나중에는 지역별로 뭉탱이로 묶여가지고 더 큰 범위로 확장을 해나가면서 더 자세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보정을 알아서 해나가게는 알고리즘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사실 충분하진 않은데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는 게 제일 낫죠. 이 사간을 적용하기 전에 일반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 아니라 생성적 적대 신경망은 아니었고 아마 인식 손실함수를 사용해서 보정을 했던 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사진이거든요. 근데 여기 뒷배경을 보시면 바다가 있잖아요. 근데 바다가 물 색깔이 이게 이 사이는 약간 검고 여기는 파란데 물 색깔이 일관적이지 않게 나오고 여기 옷 색깔도 무슨 이염된 것처럼 빨갰다가 파랬다가 하죠. 근데 이제 지역의 특성을 뽑아내서 옆과 비교해가면서 알아서 보정을 하는 사간을 적용을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성적 적대신경망을 적용하면 약간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 학습 곡선의 진동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생합니다. 이 사진이 이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데 자, 처음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자, 초기 이미지고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사용해서 보정을 했습니다. 0.6%의 이미지나 데이터를 학습시킨 결과물이고 1.4%쯤에서 이 모델이 최적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습을 여기서 더 시키면 시킬수록 픽셀들이 점점 열화되면서 이미지가 뭉개지기 시작합니다.
특정 지점, 이 인플렉션 포인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거기를 넘어가게 되면 학습의 효율이 뚝 떨어지면서 거기서 더 학습을 시켜봤자 최적화가 안 되고 오히려 더 이상한 결과물로 빠져버리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경계와 경계를 보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나를 합쳐져 버린다던가 아까처럼 뭐 물감 묻은 것처럼 뭐 옷이 이상하게 변한다던가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게 배치 크기의 차이에서 한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 배치가 뭐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한 번에 훈련 과정을 처리할 때 훈련 과정을 진행할 때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미지를 하나를 통째로 학습을 시키면 그게 하나의 배치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이미지가 고화질로 가거나 뭐 영상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해서 한 번에 학습해야 하는 양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처리량의 한계가 찾아오고 결국에는 과다 보정이 들어가게 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게 제가 맞게 이해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조사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고생